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천만 원에 판매되는 기기를 불과 수십만 원대에 판매해 구매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해경은 의료기기 위반 혐의로 일당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중국인 브로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고희운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의 한 미용 재료 가게입니다. 해경이 압수한 물품을 한 곳에 모아놓는 등 증거물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물품은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만든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4,660대를 전국 피부관리 미용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챙긴 부당이익은 32억 원 상당. A씨는 국내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 90%나 차지하는 유명업자로 SNS를 통해 24시간 공개된 뒤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이른바 게릴라식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미나를 물밑에서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료기기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미나를 자기들끼리 검증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통을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전화상으로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또 다른 업자 B씨도 비슷한 방식으로 430대를 팔아 4억 6,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는 대당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지만 이들은 디자인이나 기능을 축소해 2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정식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일당 7명 중 2명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사라진 중국인 브로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캄보디아의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공급한 국내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제공한 물품으로 실제 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차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을 건물 옆으로 데려갑니다. 체포 사실을 실감한 피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묻습니다. 네네네. 당장에 무슨 죄는 거예요? 아니요. 조사받으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피싱 조직에 범죄 물품을 제공한 이른바 MG 조폭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동안 190개의 대포 통장과 휴대전화를 공급하고 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광주의 총책을 중심으로 대전과 춘천, 울산 등 모두 4개 지역에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됐습니다. 휴대전화와 통장을 광주로 보내면 총책이 직접 캄보디아로 건너가 전달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신분증, OTP 카드까지 한 세트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5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모두 20, 30대 청년들로 선후배나 지인 등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범죄에 이용했고 거절할 경우 협박까지 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넘어간 물품은 로맨스 스캠과 노쇼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악용돼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인의 요청과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으니 경찰은 1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캄보디아 총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여자친구 얼굴에 발길질을 한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을 타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걸 아는 엘리트 체육인임에도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던 피해자 얼굴에 발차기를 했다며 실제 피해 정도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일산 동구 정발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다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씨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년여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18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천천히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혀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방식이었는데요. 전국구 조직을 운영하며 공모자들을 모집해온 총책 4명은 구속됐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하더니 천천히 진입하는 신호위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선 천천히 들어오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쿵 부딪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처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82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전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5년여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천안 등지에서 보험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범행 가담자들과 사기를 공모해온 총책 4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총책 4명은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범행에 활용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보험 이력이 없는 이들만 골라서 섭외하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SNS로만 소통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뒤쿵을 의미하는 디귿, 키읔 등 은어를 사용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였고, 경찰은 보험 사기 광고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액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네, 초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주말까지는 다시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로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고 눈과 비 소식도 잦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부터는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추위가 물러가자 단풍잎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내리쬐는 도심 광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이 한낮엔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기온 변화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날씨가 변덕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번에 걸쳐 상층의 찬 공기가 강하게 돌아나가면서 저기압에 의한 잦은 강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부터는 찬바람이 거세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보단 강하지는 않겠지만 전날 대비 기온이 크게 하강해서 체감하는 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과 전북 곳곳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또다시 중부를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는데 찬 공기 남하에 따라 일부 내륙에서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눈비구름이 산맥에 막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